대통령 측은 중구난방 조서라며 검찰 조서 내용에 증거력이 떨어진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헌재 반응은 어땠을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서는 실제 증인들의 증언과도 맞지 않고 중구난방식의 조서다, 저건 증거력이 없다라며 반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라고 발언했지만 헌재의 기본적인 기류는 헌재 공보관 등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 내용이 다를 때 어떤 걸 진짜라고 볼지는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측이 항의를 한 것인데요. 헌재가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증인 요청을 헌재가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걸쳤는지 아닌지의 어떤 계엄의 절차적 논란을 따져볼 때 한덕수 전 대행의 이야기는 필요해 보이는데 헌재는 왜 기각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증인 신청 관련 고지하겠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자, 대통령 측에서는 34명 증인을 요청했는데 헌재에서는 8명만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심리를 이제 한 번 남겨둔 셈인데 헌재가 4월 전에 이 심리를 끝내려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제기됐잖아요. 제일 처음은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직접 얘기했듯이 핵심 증인들이 검찰 조서와 다른 내용들을 헌재에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좀 잘 봐달라라는 부분도 좀 들어봤고 두 번째는 심리가 너무 빠르고 초시계가 동원됐고 증인들이 충분히 채택 안 됐다라는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의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관상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 내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선입견을 드러낸다는 거는 오히려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20년 넘게 판사하는 동안 가장 재판하면서 신경 썼던 것이 굉장히 공정해 보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외관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여요.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게는 180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탄핵 소추부터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법에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180일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절반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끝내고 말겠다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두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음.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해서 김용두 재판관을 비롯한 이제 재판관님들이 이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온 분이 바로 한덕수 총리시죠. 네. 그리고 한 총리가 그래도 건의를 해서 국무회의라도 열겠다고 해서 장관들을 연락해서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비상계엄의 이 절차에 대해서 핵심적인 증인이 한덕수 총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부분은 국무회의가 과연 열렸는지 안 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물어봐야죠, 그 부분을. 그런데 하지 않겠다는 거는 진짜 뭔가 먼저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고 들을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의 시계에 맞춰서 예. 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태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 소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그 151명이냐 그 의결 종족수가 예. 200명이냐 사실 이거 헌법재판소가 먼저 내려줄 수 있습니다. 헌재가 그거 아직도 의견 안 근데 냈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지금 느림보로 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한덕수 총리가 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 또 시비가 붙을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건지 하는 그러한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재판 진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정해 보인다. 이러한 네. 좀 저는 깊은 유감을 좀 표시하는 바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20년 넘게 판사하셨던 전주의 전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때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통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한덕수 총리의 증인을 기각했다. 혹시 한덕수 총리가 출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재 재판관들에게 아니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권한대행이자 총리를 탄핵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 왜 판단 안 하냐라는 질문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 안 해준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여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주혜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니까 네. 저도 전주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헌법재판이 중요합니까? 형사재판이 중요합니까? 예컨대 제가 길 가다가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해도 제가 빵 훔쳐 먹은 그 절도죄 사건에 대해서도요. 엄격한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 능력 법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예컨대 제가 빵을 훔쳐 먹은 그 사건하고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파면되지 않느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그 재판하고 어느 그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빵 훔쳐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반드시 조금 전에 봤던 정영식 재판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완화된다고 이야기해도 되느냐?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법으로 먹고 살지만은 법이라고 네. 하는 게 영구불면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전이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그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 저 빼고 다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이분들 뭐 하셨습니까? 다 법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국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만들면 국법이 적용됩니까? 신법이 적용됩니까? 이거는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 로스쿨도 필요 없고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법학 개론 보면은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으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네. 어떤 때 다르냐? 피의자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을 때에는 검사 작성 피신 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는데 옛날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법이 이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돼 가지고 검사든 경찰이든 똑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관 앞에서 한 것 빼놓고는 나머지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은 똑같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고명하신 헌법재판관 8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 헌법재판관들은 법이 그렇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처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헌법재판관들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국무회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네.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넘버 2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제일 중요한 증인은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필요 없다,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인가?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요 우리나라에 다른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마음대로 원님 재판 같이 할 거면요 지금 저 앞에 그 사람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9명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저딴 식으로 그 헌법재판 할 거면 대통령 탄핵 심리할 거면 지금 여기 딱 세워가지고요. 여기 그 광화문에서 그 지나가시는 분들 성인 기준으로 9명 1, 2, 3, 4, 5, 6, 7, 8, 9 9명을 갖다가 딱 그 뭐 한 다음에 그분들 헌법재판관 시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재판을 우리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딴 식이란 표현보다는 그래도 저런 식 정도로 좀 순화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이제 반론을 좀 분위기가 해야 될 격앙이 돼 있으니까 예.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반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측 네. 변론하세요. 네. 우선 그 이번 헌법 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관이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뽑은 재판관만 질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뽑은 재판관도 질의하고 다 보수 진보 다 같이 질의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불공정하다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오늘자 신문 사설을 한번 보십시오. 동아일보 사설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6인만 부른 듯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이거 좀 국무회의 필요하다. 그러니까 뒤늦게 5명을 더 불려서 11명을 시켜요. 의안 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충분히 여러 장관들의 말하자면 조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민 장관까지 포함해서 어제 답변했는데 굉장히 이상민 장관도 공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상목 부총리도 사인을 했다. 근데 원래 사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자체가 이미 사설까지 나왔다는 것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걸 거의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조선일보 사실 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범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인데 이번 사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거의 7차 변론까지 오면서 그 재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거에 대해서도 왜 완화하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헌법재판과 같은 탄핵을 미국의 상원의원이 합니까? 법률가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제 그 검사의 조서 자체가 형사법처럼 누구를 벌 주고 몇 년형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재판관들이 질문의 참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합의에 의해서 평의에 의해서 같이 그런 정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와 같은 준용을 해왔다는 거죠. 검사 측 자료들을 받아서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전체 합의 구조 하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예, 양측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그 사설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언급하지 않은 대목은 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어떤 국정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그 심리를 서두르는 것인데 그만큼 한덕수 총리이자 전 권한대행의 야당의 탄핵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여부가 국정 안정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선택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공히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헌재가 기각한 대목이 그냥 어떤 심리상의 이유뿐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